2017년 5월 서울 외곽의 한 평범한 동네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준비하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해야 할 날, 그녀는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이 기묘한 실종 사건을 추적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크코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한 여성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누군가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타인의 손에 의한 강제였을까? 8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이 수수께끼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김민정 가명, 당시 나이 28. 그녀는 어린 시절 지역 미인대회에서 입선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고 늘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리 순탄치 않은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세 자매 중 장녀였던 민정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뚜렷한 직장은 없었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고 그런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화려한 외모와 사교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애사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교제를 이어간 남성이 여럿 있었고 때로는 관계가 겹치거나 좋지 않은 이별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은 늘 사랑에 적극적이었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민정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성실하고 자상한 성품의 그는 민정이 그토록 원하던 안정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17년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결혼식을 단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3일 오전 9시 민정은 집에서 아침을 먹은 뒤 외출 준비를 합니다. 부모에게는 드레스 수선을 확인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와 짧게 만난 것이 마지막 확인된 일정이었습니다. 친구는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지쳐 보였지만 크게 이상한 기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웨딩드레스 숍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오후 1시 민정의 휴대전화는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깁니다. 이후 휴대전화는 꺼졌고 그 시각 이후 그녀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습니다. 오후 6시 예비 신랑은 민정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고 그녀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민정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10시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평생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준비하던 신부가 결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자취를 감춘 겁니다. 경찰은 즉각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민정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인근 지역, 버스 정류장, 그리고 강변 일대가 집중적으로 탐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결혼 직전 신부의 의문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순간에 평범했던 가정은 카메라 앞에 서야 했고 가족은 눈물 속에 호소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집안에서 제일 의젓한 애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많이 설레던 걸로 아는데 제발 어디서든 살아만 돌아와 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수사는 점점 난항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계좌에는 움직임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경찰은 통화 내역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로 과거 짧게 교제했던 남성 어씨였습니다. 민정은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어씨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랑 역시 어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옛 연인과의 대화였을까? 아니면 결혼을 둘러싼 갈등이었을까? CCTV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 웨딩숍과 반대 방향으로 향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의도적 이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실종 당일 밤 11시 무렵 한강 다리 위에서 민정과 닮은 여성을 봤다는 제보도 접수됩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얼굴을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문장은 실종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랑은 결국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고 한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작은 재단을 차려 딸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둘째 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디에 있든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게 가족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민정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새로운 제보가 접수된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던 결혼 준비, 그 이면에 감춰진 불안과 갈등,
과연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취를 감춘 걸까요? 아니면 타인의 개입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빼앗긴 걸까요?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과 의문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기다림이 남겨질 뿐입니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거나 작은 단서를 알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기억이 모여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의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눈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크코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